한국 반도체 끝장낸다. 관세 150% 때린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삼성 본사에 최후 통첩을 들고 왔습니다. 48시간 안에 사인하라고요. 하지만 삼성이 던진 이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세요? 때리세요. 가격 150% 올리면 되니까. 대체제 없잖아요. 어차피. 그 순간부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새벽 4시부터 판교에서 대기했고 HP 구매 담당자들은 번호표 뽑고 3주째 호텔에서 기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존심 굽히고 사과해라. 도대체 삼성이 가진 그 무기가 무엇이길래 미국을 무릎 꿇렸을까요? 일본도 대만도 미국 앞에 무릎 꿇었지만 어떻게 한국은 오히려 미국을 짓밟아 버렸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달아 같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킴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쟁력 분석실 선임 연구관으로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았고 인텔에서 5년 일한 뒤 정부로 왔습니다. 올해 41살입니다. 새벽 4시 52분.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경비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직접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단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없었고 본문만 있었습니다. 킴 선임 연구관 즉시 확인 요망 첨부 데이터 검토 후 오전 9시까지 대응안 제출할 것. 첨부 데이터라는 게 USB였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엑셀 파일 23개 PDF 보고서 17개 그리고 동영상 파일 5개. 첫 번째 엑셀을 열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메모리 반도체 구매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메모리 구매 건수 지난 분기 823건, 이번 분기 309건 감소율 63%. 아마존 서버 메모리 납품 지난달 5200유닛, 이번 달 1900유닛 감소율 63%. 왜 이렇게 줄었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기준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현재 가격은 920. 9배가 넘게 올랐다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PDF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델 컴퓨터 긴급 내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지?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 심각. 메모리 반도체 확보 불가. 삼성 담당자 연락 두절. SK 측 최소 3개월 대기 필요. 마이크론 물량 전무. 결론 2분기 노트북 생산 목표 달성 불가능.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검토. 대리 공장을 멈춘다고. 저는 다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HP였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메모리 없음 생산 불가 손실 예상액 주간 12억 달러.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느 공장 내부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델 조립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일할 게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공장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삼성 파운드리 협력업체.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완제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메모리가 없어서 조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리가 없다. 가격이 폭등했다. 생산이 멈췄다. 마지막 PDF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생산 전략 변화 분석. 작성자는 CIA 경제정보국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 부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초부터 생산 라인을 대폭 재편했다. 범용 메모리 생산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범용 메모리 공급이 급감했다.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라인별 생산 품목 변경 내역. P1라인 기존 범용 D램 변경 후 HBM. P2라인 기존 범용 D램 변경 후 HBM. P3라인 기존 범용 D램 변경 후 HBM. 전부 바꿨네. 손가락으로 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 공장용인 공장 전부 HBM 위주로 전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석 결과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번 전략 변경은 계산된 움직임으로 판단됨. 범용 메모리는 수익성이 낮고 HBM은 수익성이 높음. 동일한 생산 설비로 100배 이상 수익 차이 발생. 100배. 중얼거렸습니다. 범용 메모리 하나 팔면 $1 남는다. HBM 하나 팔면 $100 이상 남는다. 같은 공장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당연히 HBM을 만들겠지.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범용 메모리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 전 세계 전자기기 생산에 여전히 필요함. 그러나 공급은 급감. 결과는 가격 폭등과 공급 대란. CIA 평가 한국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음. 미국 기업들의 생산 차질은 계산된 결과일 가능성 높음. 이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경제적 압박 수단.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인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위원장실이었습니다. 킴 연구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료 받았나?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가? 심각합니다. 오전 9시에 긴급 전략 회의가 있네. 자네도 참석하게. 대통령 경제수석도 오고 상무부 장관도 온다네. 알겠습니다. 대응안 준비해 오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40분. 3시간 20분 남았습니다. 대응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생산 라인을 바꿨다. 범용 메모리 대신 HBM을 만든다. 그래서 범용 메모리가 없다. 가격이 9배 올랐다.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못한다. 그런데 왜 한국만 HBM을 만들 수 있지? 마이크론은 왜 못 만드나? USB에서 다른 파일을 찾았습니다. HBM 생산 기술 격차 분석.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양산 능력 비교. 삼성전자 월 6만 장, SK하이닉스 월 5만 장, 마이크론 월 4천 장. 4천 대 11만. 숨이 막혔습니다. 마이크론이 한 달 내내 만드는 양을 한국 기업들은 이틀이면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격차 항목을 봤습니다. 적층 기술 삼성 12단 양산 마이크론 8단 샘플. 수율 삼성 85% 마이크론 40%. 불량률 삼성 3% 마이크론 12%.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마이크론이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4년 필요. SK 수준까지는 5년 이상 소요 예상. 단위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멈춘다는 가정하에 추정치. 4년. 5년. 그동안 미국은 뭘 하나? 한국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나?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면 회의실에 앉아 있겠지. 대통령 경제수석 앞에서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보고해야 하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2단계 2500자로 축소. 오전 9시 백악관 서관 3층 전략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이미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재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낯선 얼굴 2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60대 초반 백발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제수석 제임스 윌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왔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옆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폴 앤더슨 박사입니다.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소장이고 40년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마크 데이비스 부사장. 마이크론 최고기술 책임자실 소속입니다. 제임스 수석이 말했습니다. 킴 연구관 자료 검토했나? 예, 완료했습니다. 의견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폴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의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글로벌 HBM 생산 능력 현황.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삼성월 6만 5천 장, SK월 5만 3천 장, 합계 11만 8천 장, 마이크론은 3,800장입니다. 31배 차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 수준입니다. 적층 단수 삼성 12단 양산 중, SK 12단 양산 중 마이크론 8단 시제품 단계. 데이터 전송 속도 삼성 초당 1.2TB 마이크론 초당 0.7TB. 불량률 삼성 2.8% 마이크론 14%. 마이크론이 한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6년 걸립니다. 폴 박사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6년. 상무부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어쩌라고. 그때 마크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서울에 있었습니다. 9일간 삼성 담당자를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하더군요. 마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이메일인데요.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데이비스 부사장님, 귀사의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대기 순번은 412번입니다. 예상 소요기간은 최소 5개월입니다. 412번.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이크론이 412번째라는 겁니다. 앞에 411개 회사가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폴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격입니다. 3개월 전 DDR5 16기가 모듈 가격 48달러였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435달러. 9배 상승. 제임스 수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책이 뭡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 한국과 협상해서 물량을 확보한다. 둘, 강력한 압박으로 한국을 굴복시킨다. 제임스 수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연히 둘이죠. 미국이 한국한테 물량 달라고 애걸합니까? 우리가 압박하는 겁니다. 한국산 메모리에 특별 관세를 매깁니다. 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석님 6년입니다. 최소 6년 걸립니다. 그동안 미국 AI 산업은 어떡합니까? 그건 감수해야죠. 제임스 수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 영원히 한국 눈치 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관세 부과. 발표는 72시간 이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폴 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킴 연구관 잠깐만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반도체를 연구했습니다. 삼성과 SK의 기술 수준을 압니다. 저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잡을 때쯤이면 저들은 또 앞서 있을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협력해야죠.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관세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긴급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미국 빅테크 전부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건드리지 마라.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미국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려는데 미국 기업들이 막고 있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킨 연구관님이십니까?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울에서 전화드리는 김민준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실 이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왜? 오전 10시.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 연구관님, 지금 즉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로요? 공항입니다. 위원장님 지시사항입니다. 30분 후 저는 앤드루스 공군 기지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부 전용기 한 대가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연구관이군요. 앉으시죠. 저는 폴 앤더슨입니다.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소장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폴 박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느 공장 외벽이었습니다. 간판에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사진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2시간 후 우리는 오스틴 외곽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삼성 로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 공장을 다시 열어라.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에 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설비 점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생산 라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가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뭘 만들었습니까? 범용 메모리입니다. 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DDR 모듈이요. 미국 시장용으로 월 180만 개 생산했습니다. 왜 멈췄죠? 수익이 안 나니까요. 폴 박사가 기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비로 범용 메모리 만들면 개당 $1 남습니다. 같은 장비로 HBM 만들면 개당 $120 남습니다. 그럼 HBM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선 못 만듭니다. 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HBM은 한국 본사 공장에서만 생산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닫은 건가요? 맞습니다. 폴 박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전부 삼성 협력업체입니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 2,300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스틴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폴 박사가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북쪽을 보세요.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또 다른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대조립 공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도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공급을 줄이니까 델도 생산을 못합니다. 작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까? 미국 공장을 닫고 본국 생산만 늘리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계산적입니다.
폴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삼성과 SK의 HBM 공장 위치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평택 이천용인 청주. 전부 한국입니다. 미국은요, 중국은요, 일본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국에만 짓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생산을 한 곳에 집중하면 가격과 물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력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메모리 공장 투자 현황. 평택 피사 공장 투자액 80조 원, 완공 예정 내년 3월. 용인 M15 공장 투자액 120조 원, 완공 예정 내년 6월. 합계 200조 원. 200조 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돈으로 1,500억 달러입니다.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으로 지원하는 돈이 520억 달러입니다. 한국 기업 2개가 미국 정부 예산의 3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패권 때문입니다. 폴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메모리입니다. 그 심장을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킴 연구관님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전략 담당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저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지? 그가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시죠.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폴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삼성 담당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워싱턴에는 귀가 많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72시간 내 발표 예정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 시 미국 기업 피해 예상액. 엔비디아 분기 손실 23억 달러. 구글 분기 손실 18억 달러. 아마존 분기 손실 15억 달러. 합계 주간 21억 달러. 매주 21억 달러씩 손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협박입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미국 기업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차가 멈췄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삼성 담당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위원장님께 전해주세요. 협력 제안서입니다. 관세 대신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폴 박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을, 우리 약점을, 우리 두려움을. 그리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전부 백악관에서 온 거였습니다.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터졌구나.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백악관 도착했습니다. 서관 복도가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뜯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상황실로. 지하 2층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스크린 5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제임스 수석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왔군요, 킴. 제임스 수석이 저를 봤습니다. 이거 봐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CNBC 생방송이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젠슨 황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루빈 칩 출시를 3개월 연기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젠슨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HBM 공급 부족입니다. 화면 뒤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HBM 수급 현황. 빨간 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필요량 월 4만 5천 유닛. 확보량 월 2만 8천 유닛. 부족분 1만 7천 유닛. 우리는 삼성과 SK의 물량 증량을 요청했습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답변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이미 풀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은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젠슨이 피식 웃었습니다. 마이크론 HBM은 우리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량률이 15%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은 3% 이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젠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한국 없이 미국 AI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스크린을 껐습니다. 30분 전 영상입니다. 이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주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다른 스크린을 켰습니다. 실시간 주식 시세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장 후 2시간 만에 8% 하락. 시가총액 2,400억 달러 증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구글 주가 5% 하락. 아마존 4% 하락. 메타 6% 하락. AI 관련 종목 전부 폭락 중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부 장관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킴 연구관 지금 대통령이 경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후 집무실로 오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텍사스에서 뭘 봤습니까? 저는 삼성 담당자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협력 제안서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 한국-미국 반도체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 내용 요약 첫째 관세부가 철회 시 미국 기업 우선 공급 보장. 둘째 한국 내 미국 기업 전용 생산 라인 신설. 셋째 기술 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조건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구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완화.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 양국 연구 인력 교류 확대.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 향후 5년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1,200억 달러. 예상 고용 창출 4만 5천 명. 1,200억 달러. 제임스 수석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진심입니까?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주의 본 제안은 관세 부과 발표 전까지만 유효함. 발표 후에는 자동 무효 처리됨. 협박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마지노선입니다. 제임스 수석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선택하라는 겁니다. 파트너가 될 건지 적이 될 건지.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석님, 블룸버그에서 긴급 기사 떴습니다.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동 성명 발표. 미국 정부의 일방적 관세 정책의 유감 표명. 미국 기업 대상 메모리 공급 우선순위 재검토 예정. 우선순위 재검토.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제임스 수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더 줄이면 미국 기업들은 생산을 아예 못합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제임스 델에서 전화 왔습니다. 공장 가동률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메모리 물량 확보 못하면 임시 휴업 검토한답니다. HP도 같은 상황입니다. 레노버 미국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관세 발표하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한테 완전히 졌어요. 아직 관세 발표 안 했잖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발표도 못합니다.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미국 경제가 무너져요. 주가 폭락, 공장 폐쇄, 실업 급증. 대통령이 감당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협력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임스 수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1시간 후 대통령 집무실.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 15명이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황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폭락, 제조업 위기, 한국의 협력 제안. 솔직히 말해보시죠. 우리 선택지가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각하 관세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럼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굴복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무릎 꿇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사를 부르십시오.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기술도 전략도 타이밍도. 우리가 관세 준비하는 동안 저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수요? 네.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진짜 무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제 사무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킴 연구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CIA 경제정보국 분석관 제니퍼 최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를 위해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평택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평택시. 삼성 반도체 단지입니다. 사진 속에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공장 6동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PLP P3 공장입니다.
여기서 HBM을 만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녀가 화면을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설 중인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오 공장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건설 시작했습니다. 우리 CIA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죠? 그녀가 화면에 측정값을 띄웠습니다. 부지 면적 32만 제곱미터. 축구장 45개 크기입니다. 투자 규모 추정 95조 원. 95조 원.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돈으로 710억 달러입니다. 그녀가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이건 2주 전 촬영한 겁니다. 공장 외벽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완공 예정일은요? 내년 2월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생산 능력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피오 공장 예상 생산 능력 분석. 월 생산량 HBM 기준 8만 5천 유닛. 기존 PLP, P3 합계가 6만 5천 유닛입니다. PO 하나가 기존 전체보다 많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PO까지 가동되면 총 생산량이 월 15만 유닛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요가 월 18만 유닛입니다. 삼성 혼자서 83%를 공급하게 됩니다. SK는요? 그녀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용인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SK도 M16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상 생산량 월 6만 유닛. 완공 예정 내년 4월. 계산했습니다. 15만 더하기 6만. 21만 유닛. 전 세계 수요를 초과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만들 수 있게 되면 가격 통제권을 완전히 줍니다.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립니다. 하지만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반 상품은 그렇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카르텔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녀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삼성 SK 고위 임원 회동 기록. 작년 11월 서울 모처에서 양사 부회장급 인사들이 만났습니다. 도청은 못했지만 이후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회동 이후 HBM 가격 변동. 양사 모두 2주 후 HBM 가격을 동시에 15% 인상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담합이네요. 국제 담합입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양사가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니까요.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백악관이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한국과 협력 협상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피오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진짜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무기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세대 HBM입니다. HBM사. HBM사가 뭡니까? 현재 양산되는 건 HBM3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12단 적층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819GB. HBM4는 16단 적층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1250GB. 성능이 50% 이상 향상됩니다. 마이크론은요? 아직 HBM3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은 이미 HBM4 샘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양산 시장 예정일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HBM3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HBM4를 파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격차 예측 그래프. 2025년 현재 격차 4년.
2027년 예상 격차 5.5년. 2030년 예상 격차 7년. 선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왜죠? 투자 규모 차이입니다. 그녀가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 연간 R&D 투자 합계 28조 원. 마이크론 연간 R&D 투자 2.3조 원. 12배 차이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니퍼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전략 문서 유출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문서 제목을 읽었습니다. 2030 글로벌 메모리 시장 지배 전략.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핵심 목표 항목이 나왔습니다. 2027년까지 HBM 시장 점유율 95% 달성. 2028년까지 차세대 메모리 기술 독점.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의 필수 공급자 지위 확보.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목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중국, 유럽의 기술적 종속 구조 완성. 기술적 종속.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목표입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이 아닙니다. 지배입니다. 문서를 더 읽었습니다. 세부 전략 항목이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해외 이전 금지. 생산시설 한국 집중. 가격 결정권 독점 유지. 경쟁자 기술 개발 지원 유도. 마지막 항목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쟁자 기술 개발 지원 유도.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재 빼가기입니다. 제니퍼가 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이크론 핵심 연구원 이직 현황. 2023년 12명 삼성 이직. 2024년 18명 SK 이직. 2025년 현재까지 23명 한국 기업 이직. 전부 HBM 관련 핵심 인력입니다. 연봉을 얼마나 줍니까? 평균 3배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연봉 2억 받던 사람한테 6억 제시합니다. 거부하기 어렵죠. 이건 기술 절도 아닙니까? 합법적 스카우트입니다. 제니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론 기술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한국은 격차를 더 벌립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지금 어디 있나? 사무실입니다. 즉시 올라오게. 한국 대사가 도착했네. 협상 시작한다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니퍼를 봤습니다. 이 자료 제임스 수석한테 보여드려도 됩니까? 그러라고 드린 겁니다. 그녀가 USB를 건넸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USB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제니퍼가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킴 연구관님. 뭡니까? 한국은 이미 10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내일을 걱정하고 있고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0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수석과 한국 대사가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 옆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킴 왔군. 제임스 수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 측 인사드립니다. 소개하죠. 한국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옆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총괄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글로벌 전략 이사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죠. 제가 USB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 대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오 공장 말입니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이죠. 한국 대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는군요. 위성 사진 분석하셨나 봅니다. 제임스 수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피오 공장이 완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님. 한국 대사가 옆에 삼성 부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공장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피오 공장 최종 설계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 생산 능력 HBM3 기준 9만 유닛. 삼성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HBM3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만듭니까? HBM4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HBM4 사양. 적층 16단. 데이터 전송 속도 초당 1.28TB. 전력 효율 HBM3 대비 40% 개선. 발열 HBM3 대비 35% 감소.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초당 1.28TB. 현재 HBM3가 0.82TB인데 50% 이상 빠른 겁니다. 양산 시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 8월입니다. 삼성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피오 공장 완공 6개월 후부터 본격 생산 들어갑니다. 제임스 수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이크론은 언제 HBM4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삼성 부사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샘플 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요. SK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BM4 기술은 삼성과 저희 SK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전부 개발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왜 한국만 가능합니까? 투자 규모가 다르니까요. SK 이사가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HBM4 개발비 비교. 삼성 지난 3년간 누적 투자 18조 원. SK 지난 3년간 누적 투자 14조 원. 합계 32조 원. 마이크론 지난 3년간 누적 투자 1.8조 원. 18배 차이입니다. 저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한국 기업 둘이 합쳐서 마이크론에 18배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한국한테 의존하라는 겁니까? 한국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수석님, 협력입니다. 우리는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제임스 수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목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목줄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삼성 부사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심장. 그 심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제니퍼였습니다. 긴급 지금 당장 CNBC 틀어보세요. 휴대폰으로 CNBC 라이브를 켰습니다.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 진행 중. 회의실 스크린을 CNBC로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회색 정장. 자막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협력 정신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존 계약 물량도 최소한으로 축소합니다. 제임스 수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부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 대상 HBM 공급량을 즉시 30% 감축합니다. 범용 메모리는 50% 감축합니다. 이는 오늘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30%, 50%.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화면 속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력에 손을 내밀면 우리도 화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압박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한국 대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한국 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불확실한 파트너한테 물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킴 연구관 주식 시장 봤나? 아니요, 아직. 지금 당장 보게.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어. 엔비디아 개장 20분 만에 12% 빠졌네. 테슬라, AMD, 인텔 전부 급락 중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증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전일 대비 378포인트 하락. 하락률 2.1%. AI 관련 종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12.3%, AMD 마이너스 9.8%, 구글 마이너스 7.2%, 메타 마이너스 8.1%. 시가총액 증발액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3,800억 달러. 반나절 만에 500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제임스 수석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석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기업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이요. 관세를 포기할 건지 미국 경제를 포기할 건지. 한국 대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석님, 대통령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즉시. 제임스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과 저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킴 연구관님 MIT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MIT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자공학 박사. 15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200조 원 투자 기술 개발 미국 압박까지.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존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기술뿐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한국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전부를 겁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었습니다. 20분 후 제임스 수석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세부가 계획을 철회합니다. 한국 대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럼 우리도 공급 감축 조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력 조건을 논의하죠. 한국은 무엇을 원합니까? 한국 대사가 준비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둘째, 핵심 장비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 셋째, 양국 기술 인력 교류 확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즉시 답했습니다. 미국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 기업 대상 안정적 물량 공급 보장. 가격 급등 방지. 긴급 상황 시 우선 공급. 제임스 수석이 말했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격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위적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제임스 수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협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건들이 하나씩 합의됐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수석님,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입니다. 제임스 수석도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졌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아직 합의했잖습니까? 합의가 아닙니다.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에요.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겨우 물량 보장뿐이고요. 그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관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회됐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기술로, 투자로, 전략으로. 미국이 일본을 꺾었던 방식 그대로 한국이 미국한테 되갚아준 겁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삼성과 SK가 공급 감축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물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긴급 보고서들이 쌓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온 내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루빈 칩 생산 차질 현황. 내용을 읽었습니다. HBM 확보 실패로 이번 분기 목표 생산량 달성 불가. 계획 대비 달성률 62%. 부족분 2만 3천 유닛. 예상 매출 손실 34억 달러. 다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구글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전면 재검토. 메모리 수급 불안으로 신규 서버 도입 연기.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중단. AMD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차세대 GPU 출시 4개월 연기.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HBM 물량 확보 실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상황실로 내려오게. 긴급이네. 지하 상황실. 스크린에 블룸버그 생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평택 PO 공장 완공 일정을 2개월 앞당긴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2월 예정이었으나 12월로 변경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택 공장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24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완공이 미국 시장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O 가동 시 삼성의 HBM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3배 증가합니다. 2.3배. 제임스 수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전 세계 수요를 혼자 다 충족시키겠네요. 그때 다른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도 용인 공장 완공 일정 3개월 단축 발표. 내년 4월에서 1월로 변경. 두 회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행동입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중요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서 유출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목표 2027년까지 HBM 시장 점유율 97% 달성. 방법 생산 능력 확대 경쟁국 기술 개발 지원 유도 주요 고객사 장기 계약 체결.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 삼성 SK 생산 라인 동시 증설. 일본 대만 견제 위한 가격 경쟁력 유지. 미국 기업 대상 선별적 공급으로 협상력 극대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목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사실상 독점 지위 확보. 이를 통해 AI 시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권 장악. 독점, 주도권.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노리는 건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습니다. 제임스 수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집무실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황 다들 아시죠? 한국 반도체 문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옵션이 뭡니까?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재 나스닥 폭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가총액 증발액이 5,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관세 발표하면 패닉이 올 겁니다. 상무장관이 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 보고 들어왔습니다. 델, HP, 레노버 전부 생산 차질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손실 예상액이 280억 달러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군사 분야입니다. 우리 차세대 무기체계 전부 AI 기반입니다. HBM 없으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각하. 제임스 수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신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벽에 기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완전히 졌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긴급 정상 통화. 반도체 협력 강화 합의.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관세 부과 계획 전면 백지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메모리 반도체 안정 공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화면에 백악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양국 파트너십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 뒤에 숨은 진실을. 미국이 항복했다는 것을. 한국의 조건을 전부 받아들였다는 것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예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한국이 직접 보여주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발표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증설 발표. 추가 투자 규모 620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 1만 5천 명. 완공 목표 2028년. 620억 달러. 미국 기업 한 곳이 평생 투자하는 금액을 한국 기업이 공장 하나에 쏟아붓는 겁니다. 다음 보고서. SK 하이닉스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투자 규모 480억 달러. HBM 전용 생산 라인. 가동 시작 2029년. 합계 1,100억 달러. 제가 계산을 끝냈습니다. 한국 기업 2곳이 미국에 1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뉴스 봤나? 한국 투자 발표요. 그게 아니네. 다른 뉴스야. 지금 당장 CNBC 틀어보게. TV를 켰습니다. CNBC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 5년간 850억 달러. 반도체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젠슨 황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과 역사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향후 5년간 HBM 안정 공급이 보장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젠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장 가격을 따릅니다. 협상 가격이 아니라 삼성이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입니다. 시장 가격.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구글도 SK하이닉스와 유사한 계약 체결. 규모 4년간 620억 달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줄줄이 한국 기업들과 장기 계약 발표. 제임스 수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봤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인질 계약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스스로 한국한테 묶이는 겁니다. 5년 동안. 정확해. 제임스 수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도 계약은 갱신될 거야.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 그날 오후 제니퍼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USB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한국 내부 상황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평택 어느 음식점 내부를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40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영업이익 32조는 넘을 거야. 미국 애들이 줄 서서 돈 갖다 바치잖아. 32조. 저는 계산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240억 달러. 분기 실적이 그 정도라고.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내년에 PO 돌아가면 더 대박이지. 월 생산량이 지금 2배 넘게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고. 하하, 미국 정부가 관세 어쩌고 하다가 관뒀잖아. 쫄았어 완전히.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 주변 음식점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저런 대화가 공공연하게 오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긴 거고요.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모음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SK 미국 빅테크 5년 장기 계약 잇따라 체결 반도체 한류 시대.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 됐다. 메모리 독립 선언 미국도 한국 없인 못 산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 AI 시대 심장 쥐었다. 언론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국도 우리 없이 못 산다.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로 세계 제패. 한국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승리였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초강대국을 이긴 역사적 순간. 하지만 제니퍼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 영향력 지수 추이.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지수 45, 2023년 지수 68, 2025년 현재 지수 89, 2027년 예상 지수는 97이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없이는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오픈 AI 전부 한국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가격도 물량도 조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는 미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 박사였습니다. 킴 연구관 지금 시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 박사가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었습니다.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긴급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가능성 재평가. 결론부터 읽었습니다. 현재 기술 및 투자 격차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유 첫째, 투자 규모 차이. 한국 연간 30조 원, 미국 연간 2.5조 원. 둘째, 인력 차이. 한국 HBM 전문 인력 8,500명, 미국 600명. 셋째, 생산 경험. 한국 누적 생산량 250만 유닛, 미국 2만 유닛.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폴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런 격차는 처음 봅니다. 따라잡을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우는 겁니다. 기술 협력, 인력 교류, 공동 연구.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접 나서 한국과 협력 요청. 반도체 전쟁 한국의 완승. 기술 독립 이뤄낸 대한민국.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 인정했네. 일본 이기고 미국도 이겼다. 이게 진짜 국력이지. 반도체 하나로 초강대국 굴복시켰다.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침통했습니다. 워싱턴 복도를 걸으면 느껴졌습니다. 무기력함이.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잠깐 나와보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나? 뭐가요? 저 나무들. 200년 넘은 나무들이야. 미국 역사만큼 오래됐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년 동안 미국은 항상 이겼어. 영국한테 독립전쟁 이겼고 2차 대전 이겼고 소련도 이겼지. 일본 경제도 꺾었고. 하지만 이번엔 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야. 미국이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진 건. 그가 저를 봤습니다. 킴,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상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삼성과 SK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SK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폴 박사였습니다. 킴 연구관, 오늘 스탠포드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 연구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는 스탠포드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대형 강의실이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3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폴 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첫 번째 요인 집중 투자. 한국은 GDP 대비 반도체 투자 비율이 5.2%입니다. 미국은 0.8%입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 번째 요인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모든 걸 동원합니다. 세 번째 요인 기업 문화. 삼성과 SK는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돌립니다. 연구원들은 주 70시간 일합니다. 미국 기업은 주 40시간입니다. 네 번째 요인 장기 전략. 한국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봅니다. 단기 수익보다 시장 지배를 목표로 합니다. 폴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폴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투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전략을.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때 세계 기술의 중심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 중심은 옮겨갔습니다. 평택으로, 이천으로, 용인으로, 한국으로.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 SK 시가총액 합계 1200조 원 돌파.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경신. 한국 경제 반도체가 이끈다. 숫자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메모리가 곧 권력인 시대. 그 권력을 한국이 쥔 시대. 8단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한국 반도체 협력 태스크포스 팀장.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오늘 아침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습니다. 목적은 삼성 본사 방문. 신규 협력 방안 논의.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교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15년 전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 좋습니다. 반도체 덕분에.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킴 팀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부회장이 직접. 놀랐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협력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R&D 센터 설립 지원안입니다. 정부 보조금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부회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 기업 대상 안정적 물량 공급 보장. 가격 급등 방지. 긴급 상황 시 우선 공급. 제임스 수석이 말했습니다.
삼성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격 결정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위적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제임스 수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협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세부 조건들이 하나씩 합의됐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수석님,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입니다. 제임스 수석도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졌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아직 합의했잖습니까? 합의가 아닙니다.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복이에요.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겨우 물량 보장뿐이고요. 그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반도체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관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회됐습니다. 대변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뉴스 보셨죠?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기술로, 투자로, 전략으로. 미국이 일본을 꺾었던 방식 그대로 한국이 미국한테 되갚아준 겁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삼성과 SK가 공급 감축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물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긴급 보고서들이 쌓였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온 내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루빈 칩 생산 차질 현황. 내용을 읽었습니다. HBM 확보 실패로 이번 분기 목표 생산량 달성 불가. 계획 대비 달성률 62%. 부족분 23,000 유닛. 예상 매출 손실 34억 달러. 다음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구글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전면 재검토. 메모리 수급 불안으로 신규 서버 도입 연기.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중단. AMD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차세대 GPU 출시 4개월 연기.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HBM 물량 확보 실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상황실로 내려오게. 긴급이네. 지하 상황실. 스크린에 블룸버그 생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평택 PO 공장 완공 일정을 2개월 앞당긴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2월 예정이었으나 12월로 변경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평택 공장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24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완공이 미국 시장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O 가동 시 삼성의 HBM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3배 증가합니다. 2.3배. 제임스 수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이 전 세계 수요를 혼자 다 충족시키겠네요. 그때 다른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도 용인 공장 완공 일정 3개월 단축 발표. 내년 4월에서 1월로 변경. 두 회사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행동입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세요. 중요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문서 유출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목표 2027년까지 HBM 시장 점유율 97% 달성. 방법 생산 능력 확대 경쟁국 기술 개발 지원 유도 주요 고객사 장기 계약 체결.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 삼성 SK 생산 라인 동시 증설. 일본 대만 견제 위한 가격 경쟁력 유지. 미국 기업 대상 선별적 공급으로 협상력 극대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목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사실상 독점 지위 확보. 이를 통해 AI 시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권 장악. 독점, 주도권.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노리는 건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습니다. 제임스 수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집무실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상황 다들 아시죠? 한국 반도체 문제.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옵션이 뭡니까?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현재 나스닥 폭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가총액 증발액이 5,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관세 발표하면 패닉이 올 겁니다. 상무장관이 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 보고 들어왔습니다. 델, HP, 레노버 전부 생산 차질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 손실 예상액이 280억 달러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군사 분야입니다. 우리 차세대 무기체계 전부 AI 기반입니다. HBM 없으면 개발이 중단됩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대통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각하. 제임스 수석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신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물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 수석이 벽에 기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완전히 졌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긴급 정상 통화. 반도체 협력 강화 합의.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관세 부과 계획 전면 백지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메모리 반도체 안정 공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화면에 백악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양국 파트너십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 뒤에 숨은 진실을. 미국이 항복했다는 것을. 한국의 조건을 전부 받아들였다는 것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예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한국이 직접 보여주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발표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증설 발표. 추가 투자 규모 620억 달러. 예상 고용 인원 1만 5천 명. 완공 목표 2028년. 620억 달러. 미국 기업 한 곳이 평생 투자하는 금액을 한국 기업이 공장 하나에 쏟아붓는 겁니다. 다음 보고서. SK 하이닉스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투자 규모 480억 달러. HBM 전용 생산 라인. 가동 시작 2029년. 합계 1,100억 달러. 제가 계산을 끝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미국에 15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뉴스 봤나? 한국 투자 발표요. 그게 아니네. 다른 뉴스야. 지금 당장 CNBC 틀어보게. TV를 켰습니다. CNBC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 5년간 850억 달러. 반도체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젠슨 황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과 역사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향후 5년간 HBM 안정 공급이 보장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젠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장 가격을 따릅니다. 협상 가격이 아니라 삼성이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입니다. 시장 가격.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구글도 SK하이닉스와 유사한 계약 체결. 규모 4년간 620억 달러.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줄줄이 한국 기업들과 장기 계약 발표. 제임스 수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봤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인질 계약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스스로 한국한테 묶이는 겁니다. 5년 동안. 정확해. 제임스 수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도 계약은 갱신될 거야.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 그날 오후 제니퍼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USB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한국 내부 상황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세요. USB를 꽂았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평택 어느 음식점 내부를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40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영업이익 32조는 넘을 거야. 미국 애들이 줄 서서 돈 갖다 바치잖아. 32조. 저는 계산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240억 달러. 분기 실적이 그 정도라고.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내년에 PO 돌아가면 더 대박이지. 월 생산량이 지금 2배 넘게 늘어나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고. 하하, 미국 정부가 관세 어쩌고 하다가 관뒀잖아. 쫄았어 완전히.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 주변 음식점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저런 대화가 공공연하게 오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미국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긴 거고요.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모음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SK 미국 빅테크 5년 장기 계약 잇따라 체결 반도체 한류 시대. 한국 기술이 세계 표준됐다. 메모리 독립 선언 미국도 한국 없인 못 산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 AI 시대 심장 쥐었다. 언론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번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가 미국을 굴복시켰다고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미국도 우리 없이 못 산다.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로 세계 제패. 한국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승리였습니다. 경제전쟁에서 초강대국을 이긴 역사적 순간. 하지만 제니퍼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 영향력 지수 추이.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지수 45, 2023년 지수 68, 2025년 현재 지수 89, 2027년 예상 지수는 97이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없이는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 오픈 AI 전부 한국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가격도 물량도 조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게 미래구나.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는 미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 박사였습니다. 킴 연구관 지금 시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시간 후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 박사가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었습니다.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긴급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가능성 재평가. 결론부터 읽었습니다. 현재 기술 및 투자 격차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유 첫째, 투자 규모 차이. 한국 연간 30조 원, 미국 연간 2.5조 원. 둘째, 인력 차이. 한국 HBM 전문 인력 8,500명, 미국 600명. 셋째, 생산 경험. 한국 누적 생산량 250만 유닛, 미국 2만 유닛.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폴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이런 격차는 처음 봅니다. 따라잡을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배우는 겁니다. 기술 협력, 인력 교류, 공동 연구.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언론이 또 떠들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직접 나서 한국과 협력 요청. 반도체 전쟁 한국의 완승. 기술 독립 이뤄낸 대한민국.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 인정했네. 일본 이기고 미국도 이겼다. 이게 진짜 국력이지. 반도체 하나로 초강대국 굴복시켰다.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침통했습니다. 워싱턴 복도를 걸으면 느껴졌습니다. 무기력함이.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임스 수석이었습니다. 킴, 잠깐 나와보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나? 뭐가요? 저 나무들. 200년 넘은 나무들이야. 미국 역사만큼 오래됐지.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년 동안 미국은 항상 이겼어. 영국한테 독립전쟁 이겼고 2차 대전 이겼고 소련도 이겼지. 일본 경제도 꺾었고. 하지만 이번엔 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제임스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야. 미국이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진 건. 그가 저를 봤습니다. 킴,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반도체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상들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삼성과 SK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SK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한국 기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유럽도 AI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폴 박사였습니다. 킴 연구관, 오늘 스탠포드에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 연구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일주일 후 저는 스탠포드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대형 강의실이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3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폴 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첫 번째 요인 집중 투자. 한국은 GDP 대비 반도체 투자 비율이 5.2%입니다. 미국은 0.8%입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두 번째 요인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모든 걸 동원합니다. 세 번째 요인 기업 문화. 삼성과 SK는 24시간 3교대로 공장을 돌립니다. 연구원들은 주 70시간 일합니다. 미국 기업은 주 40시간입니다. 네 번째 요인 장기 전략. 한국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봅니다. 단기 수익보다 시장 지배를 목표로 합니다. 폴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폴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투자, 그들의 헌신, 그들의 전략을.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한때 세계 기술의 중심이었던 곳. 하지만 이제 중심은 옮겨갔습니다. 평택으로, 이천으로, 용인으로, 한국으로.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 SK 시가총액 합계 1200조 원 돌파.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경신. 한국 경제 반도체가 이끈다. 숫자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메모리가 곧 권력인 시대. 그 권력을 한국이 쥔 시대. 8단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한국 반도체 협력 태스크포스 팀장. 새로 만들어진 부서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오늘 아침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습니다. 목적은 삼성 본사 방문. 신규 협력 방안 논의.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교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15년 전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 좋습니다. 반도체 덕분에.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킴 팀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입니다. 부회장이 직접. 놀랐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협력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R&D 센터 설립 지원안입니다. 정부 보조금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부회장이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습니다.
R&D 센터는 응용 기술만 개발합니다. 근본 기술은 평택과 이천에서만 다룹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센터 짓는데 핵심 기술은 안 준다고. 이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국 측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평택 공장 구경하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음날 평택으로 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단지. 거대한 공장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P1부터 P5까지. 마지막 P5 공장이 가장 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생산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2,847유닛. 목표 대비 달성률 103%. 하루에 2,800개 이상을 만듭니다. 안내하던 삼성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P5 혼자서요. 한 달이면 8만 5천 개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전체 생산량의 20배가 넘습니다. 통제실로 갔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라인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2.3%, 가동률 98.7%.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삼성 임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팀장님, 뭐가 더 있습니까? 그가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P6 공장 짓고 있습니다. 내후년 완공 목표입니다. 규모는 P5의 1.5배입니다. 끝이 없네요. 끝은 없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키웁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니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폴 박사도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동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폴 박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공장 보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저 규모, 저 효율성, 저 기술력. 미국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이천 SK 공장 다녀왔습니다. 똑같더군요. 한국 기업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먹으면서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킴 연구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 겁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 게 아닙니다. 게임이 바뀐 겁니다. 20세기는 미국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AI 시대는 한국이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심장을 쥔 자가 룰을 정합니다.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룰메이커가 된 겁니다. 다음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을 들고 LG 캐리어를 끌고 현대차 광고를 지나쳐갔습니다.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까지. 세계가 한국 없이 못 삽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택 방향으로 특히 밝았습니다. 반도체 공장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 불빛이 세계를 밝히고 있구나. 14시간 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바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수석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땠나? 그가 물었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임스 수석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 기술력, 생산 능력, 시장 지배력 모든 면에서 우위. 향후 10년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 미국의 선택지 한국과 협력하거나 AI 시대에서 낙오하거나
제임스 수석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뭘? 파트너를요.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됩니까? 제임스 수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안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14년간 일한 곳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스탠포드 반도체 연구소. 폴 박사 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 분석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킴,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한국을 연구하고 배우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 살 길입니다. 이제는 인정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캘리포니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2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기술로, 경제로, 군사력으로. 하지만 AI 시대는 달랐습니다. 메모리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 메모리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무릎 꿇었듯이, 대만이 미국 투자로 굴복했듯이 이제는 미국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투자했습니다. P6, P7 공장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차세대 HBM5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격차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폴 박사가 물었습니다. 킴, 후회됩니까? 14년 공직 생활 버리고 여기 온 거. 후회는 안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아쉽죠. 미국이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한국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10년 전엔 늦습니다. 폴 박사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알았어야죠. 한국이 반도체에 목숨 걸기 시작했을 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 그저 따라하는 나라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 오만함이 오늘의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평택과 이천으로 출장을 갑니다. 유럽 정상들은 서울을 방문합니다. 중국마저 한국 기술을 탐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로 한국은 세계 중심에 섰습니다.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들을 움직입니다. 제 책상 위에 한국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배달받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오늘 일면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 세계가 인정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과 SK의 올해 매출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합계 320조 원. 미국 돈으로 2,400억 달러. 애플 한 회사 매출과 맞먹는 금액을 한국 반도체 기업 두 곳이 벌어들입니다. 그 돈으로 또 투자합니다. 공장을 짓고 인력을 뽑고 기술을 개발합니다. 미국은요.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마이크론 올해 매출 전망이 280억 달러입니다. 한국 기업의 12%입니다.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폴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킴, 오늘 세미나 준비됐나?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주제가 뭐죠? 한국은 어떻게 미국을 이겼는가입니다. 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군요. 미국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세미나를 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투자 헌신 전략, 정부 지원.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도 한국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앞서 있습니다. 기술로, 경험으로, 인프라로. 따라잡으려면 30년 걸릴 겁니다. 30년.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기술을 익히고 한국 시스템을 연구해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살아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삼성 SK 합산 시가총액 아시아 1위 달성.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경신. 한국 1인당 GDP 4만 5천 달러 돌파. 기사 댓글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반도체로 세계 제패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 기술 없이 못 산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한국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이겼으니까요. 기술로 투자로 전략으로 초강대국을 꺾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관료가 한국 반도체 앞에서 무릎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자원도 없고 땅도 좁습니다. 하지만 기술 하나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 메모리 없이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작아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이 곧 힘이라는 것을, 투자와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해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기술로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